자, 오늘은 이제 트랜지스터죠. 예. 트랜지스터는 이게 트랜스하고 레지스터, 저항이란 뜻인데 가변하는 저항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꾸몄던 것 같아요. 지난주 했던 거는 다이오드는 다리가 두 개였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이 트랜지스터 종류들은 다리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뭐 얘가 뭔지 모르지만 다리 두 개가 있고 요거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얘는 우리가 제어, 이거는 메인 전류. 다시 말해서 이 제어를 어떻게 함에 따라서 이 전류를 가변하는, 그러니까 얘가 온이 됐건 오프가 됐건 그런 종류의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한 70년대만 해도 트랜지스터는 무조건 트랜지스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줬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처음 개발된 트랜지스터라서 한동안 얘만 가지고 우리가 트랜지스터다 라고 했는데, 이제 BJT가 발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SCR 스위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SCR 뭐 사이리스터라 부르기도 하고, 사이리스터라는 게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악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 얘랑은 이제 같은 종류예요. 그 다음에 얘네랑은 전혀 다른 쪽에서 이제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FET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뭐 JFET이다 해서 정션 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 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요새는 이제 거의 얘는 죽고 모스펫이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세다. 지금 우리 그 배우는 거에 이제 대세고, 이 모스펫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연구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IGBT.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IGBT가 나와서 이제 모스펫 끝났나 보다 했는데, 이제 모스펫을 가지고 실리콘 기반의 모스펫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으로 되고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돼서 이제 다시 IGBT에서 다시 모스펫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가 뭐다? 모스펫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샥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스펫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재 자체는 지금 아마 내가 그 SCR부터 해놓은 것 같은데, 사이리스터가 SCR이에요. 사이리스터부터 해놓은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BJT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JT 먼저 할게요. 개발된 순서대로. 자, BJT다 그러면 B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다, 시스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BJT 이렇게 쓰는데, 바이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실험을 하는데 화학 실험에 두 개의 전극을 넣었다. 얘도 바이폴라라 그래. 그러면 이제 바이폴라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개다. 근데 뭐가 두 개다? 정션이 두 개다. 그럼 정션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PN 정션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PN, P로 하면 여기가 하나가 정션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정션을 가진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이제 PNP만 나오는 게 아니라 NPN도 나오겠죠? NPN이다. 이것도 정션이 두 개야.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NPN부터 봅시다. 여기가 NPN 해가지고 여기다 컨트롤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극을 여기 저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전극을 이렇게 걸은 다음에, 자, 여기가 PN 정신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니까 그냥 얘는 전류가 잘 흘러 들어가는데,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정션이 같이 무너지면서 얘가 같이 온이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먼저 이 정션이 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션에서, 이거 좀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어쨌든 이 정션이 같이 무너지면서 다시 온이 됐다가, 이 전류가 끊어지니까 여기 정션이 회복이 되겠죠. 네, 정션이 회복이 되면서 얘도 같이 정션이 회복이 되더라. 아, 그럼 이제 뭘 발견한 거야? 얘의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이 메인 전류를 온오프로 할 수 있는 어떤 스위치를 개발한 거죠. 이게 반도체 스위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현상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놓고 화살표 있는 쪽을 에미터, 그 다음 화살표 없는 쪽을 컬렉터,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 가는 쪽을 이제 베이스 해가지고 얘를 이제 NPN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그 기호로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고. 자, PNP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PNP도 똑같은데, 자, 여기 이제 메인 전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여기가 N이면 요 정션을 우리가 킬려면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하면 여기를 그라운드보다 낮춰야 되겠죠? 그죠? 그건 어렵지, 그거 자체는. 그러지 않고 요 정션을 킬려면 얘가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2V다. 그럼 여기가 12V에 있으니까 여기 전위를 여기보다 낮춰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여기 정션이 온이 되면서 같이 여기 정션이 온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는 자, PNP라고 이렇게 쓰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있는 이쪽, 그러니까 먼저 정션이 온이 되는 그쪽을 에미터, 그 다음에 이쪽을 베이스, 이쪽을 컬렉터. 자, 이거 뭐 사실은 이거 켜지는 메커니즘이고 뭐하고 뭐 수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얘네들은. 하지만 그거 뭐 다 하려면 사실 짧은 시간 내에는 끝내기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만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에미터가 이렇게 그라운드 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NPN 트랜지스터고, NPN 트랜지스터를 키는 방법은 베이스로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 베이스로부터 에미터 쪽으로. 반대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서 전류를 꺼내내면 얘가 턴온이 된다. 전류를 오프시키면 얘가 오프가 된다. 이렇게 먼저 외워둬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온하고 오프. 온 아니면 오프죠. 온 아니면 오프야. 자, 이렇게 동작시키는 거를 우리가 스위칭 동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츄레이션 동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세츄레이션. 이 세츄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OPM푼이 여러 가지에서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시키지 않고 이 전류를 확 주지 않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정션을 확 온을 시키지 않고 아주 살짝 온이 되는 듯 마는 듯하게 온을 시킬 수가 있겠지. 예. 그거를 우리가 액티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액티브 동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자, 얘가 그러니까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온 아니면 오프야. 근데 온 아니면 오프인데 여기에 살짝 전압 드롭이 있어요. 한 0. 몇 볼트 정도, 0.2에서 0.5볼트 정도. 온 됐을 때 전압 드롭이 있어요. 이게 온 됐을 때. 예. 근데 오프 됐을 때는 이제 뭐 완전히 다 거의 풀로 걸리겠죠.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게 세츄레이션 동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액티브 동작은 뭐냐면 여기 전류를 살짝 흘려놨어. 그럼 얘가 일종의 가변 저항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자, 가변 저항처럼 동작을 한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가 흘린다. 그럼 저항이죠. 전압만 걸려. 전류는 안 흐르고. 그럼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죠. 명확하게 알겠죠? 전압을 하나도 안 걸리는데 전류만 흘러. 스위치가 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온, 오프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제로든가,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이 제로든가, 이 상태가 세츄레이션 동작이다.
액티브 동작은 얘는 전압도 걸리고 전류도 걸리는 동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HFE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면 좋아요. 이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뭐 수학 계산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자, HFE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BJT를 우리가 아주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류 제어 종속 전류원. 아주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자, 이게 이런 얘기 필요 없고,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베이스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요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있죠? 자, 요 전류를 IB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컬렉터부터 에미터로 흐르는 이 전류, IC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전류를 재면 얘는 IB 플러스 IC가 되겠죠? 같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계산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IC는 HFE 곱하기 IB다. 다시 말해서 HFE는 얘는 뭐냐면 전류의 증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HFE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얘가 100인데 IB 커런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1mA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때 흐르는 IC 전류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얘가 100mA, 그죠? 100mA, 0.1A 흐르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옴을 넣었어. 얘가 10V야. 1옴을 넣었어요. 10V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온이 되면 여기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10V니까 10A 흐르지. 근데 여기를 1mA를 집어넣어서 얘를 제어를 하면 여기 전류는 얼마가 흐른다는 얘기야. 얘가 얼마밖에 못 흘러요. 100mA밖에 못 흐르죠. 그러면 얘가 100mA를 흘리는 조건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양단 전압이 높아져서, 그죠? 네, 이 저항이 높아져서 얘가 100mA 흐르게끔 이 저항을 맞춰준다는 얘기지. 트랜지스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전류를 제어하면 이 양단 전압을 가지고 이 전류를 제어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전류가 제어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는 모스펫, 뭐 IGBT는 뭐 조금 좀 다르고 이 BJ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렇게 쉽게 전류 제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전류 제어가 되지가 않아. 얘는 아주 굉장히 쉽게 전류 제어가 돼. 단점은 뭘까? 얘가 만약에 여기 뭐 한 9점 몇 볼트 걸리겠지? 9점 몇 볼트에 뭐 9.9볼트라고 한다면 9.9볼트 곱하기 100mA가 흐르면 뭐가 나? 열이 나죠? 네, 그 열이 여기서 난다는 얘기야. 이거의 최대 단점은 다 좋은데 이 전류 제어를 뭘로 하는 거예요? 열로 날려버리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류 제어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세츄레이션이다, 세츄레이션이 아니다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을까 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이건 액티브예요. 이 식이 만약에 IC 커런트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훨씬 크다. IB 커런트다. 이게 훨씬 크다. 훨씬 커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세츄레이션이야. 무슨 얘기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조건에서 얘가 1mA를 흘렸어요. 그럼 여기가 몇 mA 흘러야 돼? 100mA 흘러야 돼요. 근데 여기가 10kΩ이야. 그럼 얘가 풀로 다 온이 된다 하더라도 1mA 밖에 못 흐르죠. 그죠? 풀로 얘가 없고 그냥 온 한다 해도 1mA 밖에 못 흐르지. 근데 얘가 1mA 흘렀다 그래서 여기 100mA 흐를 수가 있어요? 얘가 전류를 주는 게 아닌데?
이거를 제어만 하는데 못 주지. 그럼 결국은 계산상으로는 100mAh 나왔지만 실제 흐르는 전류는 1mAh밖에 안 되죠. 그때 얘 동작이 세츄레이션 동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계산식보다 더 많은 IB 커런트를 준 거야. 내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보다 더 많이 흘러라고 IB 커런트를 줬을 때 그때 얘는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IC 설계하고만 할 때 그때 많이 쓰는데 헤비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거의 몇 배를 때려는 거죠. 실제 흐를 수 있는 거에 뭐 100배를 때려는 거랑 똑같죠. 이건 이제 헤비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헤비 세츄레이션 들어갔을 때는 얘는 풀 세츄레이션이 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프할 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어차피 1mm밖에 못 흘러. 그죠? 어차피 1mm밖에 못 흐르면 HFE가 100이라 그러면 0.01mm 다시 말해서 10마이크로암페어만 흘려도 얘는 1mm 흐르는 거죠. 20마이크로암페어, 30마이크로암페어 흘려도 어차피 1mm밖에 못 흘러. 그럼 20mm, 30mm, 40mm 흘러도 다 똑같이 1mm밖에 못 흘러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제어를 뭐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를 제어하면 조금 뭐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20마이크로 정도 제어를 했다. 20마이크로 했다가 온했다 해도 충분히 온오프가 돼. 세츄레이션 동작으로. 근데 이걸 1mm씩 때려놨어. 그럼 그게 헤비 세츄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헤비 세츄레이션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어쨌든 내가 온오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에 따라서 이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훨씬 느려진다는 거지. 오프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그 BJT로 헤비 세츄레이션에 들어가는 이런 동작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회로를 보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자, NPN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보이고, PNP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보여요. 회로 중간에, 회로 중에 이렇게 보여. 근데 NPN이 그라운드에 바로 붙어 있다. NPN의 에미터가 그라운드에 바로 붙어 있다.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뭐 커런트 미러 이렇게 두 개 똑같이 이렇게 생긴 듯한 모습이 안 보이고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여기서 뭔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스위치 그 뭔가로 이렇게 전원을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이랬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얘는 스위치 동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에미터가 이쪽에 바로 붙어 있는데 이쪽이 뭐 커런트 미러처럼 이렇게 커런트 미러 회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여기 그 두 개가 똑같은 형태로 이런 게 안 붙어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그 전류를 줬다 말았다 하는 이런 것만 붙어 있다. 얘는 거의 스위칭 동작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자 에미터 밑에 뭔가가 있다. 저항이 있건 뭐 있건 어떤 뭐가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동작일 가능성이 클까? 액티브 동작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게 회로를 보는 그 요령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이제 피드백이라 그래서, 이게 뭐 이것만 놓고 그냥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왜 피드백이 걸린 거냐? 자, 여기 전류가 증가했어요. 여기 전류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도 흐르죠?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위가 높아졌다는 얘기지. 자, 여기 전위가 높아지면 여기는 0.7V 정도 드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전위는 딱 일정해. 여기 전위는 딱 일정해. 근데 여기서 얘가 다이오드 통해서 이렇게 다이오드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전위가 높아지면 이 전류는 줄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로 있으면 여기가 뭐 3V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100ohm이다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면 0.7 드롭에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전위가 높아졌어. 3V인데 3V야. 그럼 전류 안 흐르겠죠. 2.8V야. 그러면 이거 0.7 드롭이 또 안 되겠네. 그럼 뭐 2.3V 근처야. 그럼 전류가 살짝 흐르겠죠. 다시 말해서 왜 피드백이 걸린 거냐면 자, 여기 전위가 일정할 때 전류가 많이 흘러. 내가 딱 줘서 전류가 많이 흘렀더니 여기 전위가 높아졌어. 그럼 전류가 작게 흘러. 그죠? 그럼 작아지겠죠. 그럼 다시 작아지면
전류가 여기에 내려가니까 다시 많이 흐르겠죠. 그럼 이게 결국은 피드백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어다 아니다. 제어다 이게 어떤 형태의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펌웨어를 설계하거나 회로를 설계하거나 이게 제어가 제대로 걸렸냐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때 자, 이게 제어 동작이다 아니다는 분명히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제어기가 보통 여기 달리고 얘가 이제 제어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못하다. 얘가 증가했어. 그러면 이거를 쭉 가서 돌았을 때 얘가 증가했을 때 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는 놈이에요. 요거 자체가 뭐 전압이 증가하면 뭐 예를 들어 속도가 증가하는 놈이고 전압이 감소하면 속도 감소한다. 이렇게 생기는 놈일 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제어기가 어쨌거나 뭐 제어기의 파라미터가 틀렸거나 뭐 어쨌거나 제어기의 방향은 맞은 방향이에요. 어떻게든 얘는 발산하지 않고 제어를 하려고 할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뭐 PI 계수를 뭐 잘못 선택했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파라미터 튜닝이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증가하는데 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더 증가하겠죠? 또 더 증가하겠지. 그럼 이건 제어가 아예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그 제어기가 뭐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하고 뭐 이렇게 뭐 회로 설계하거나 뭐 하거나 다 제어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내가 파라미터가 틀린 거냐, 저항하고 콘덴서를 좀 바꿔가지고 내지는 어떤 값을 바꿔가지고 이게 되는 거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때 제어기의 방향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한번 증가시켜봐. 쭉 갔는데 얘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요. 아, 방향은 맞았구나. 그리고 나머지 갖고 튜닝하면 돼요. 근데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심플하죠? 얘 방향을 어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놈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놈은 얘가 감소했는데 얘가 증가하는 게 있어. 이거 자체에 이미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가했는데 여기 감소하는 쪽으로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어기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제어냐?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을 하나 달아줌으로써 여기에 이 전류가 증가했는데 여기가 전류가 증가하니까 전압이 높아져. 그럼 전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죠. 제어기가 그대로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거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데 피드백이 걸린 거야. 이 저항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네. 그 다음에 뭐 BJT는 사실은 깊게 늘어가면 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커런트 미러 계산하는 뭐 아니면 여기 뭐 해가지고 뭐 회로 몇 개 꾸며놓고 여기 뭐 전류 얼마 줬을 때 여기 전압 얼마 걸리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요새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요새는 저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뮬레이터가 너무 좋아서 쭉쭉쭉쭉쭉 놓고 딱 누르는 순간 전류 얼마고 다 나와.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설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아날로그 회로 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은 회로를 보고 그냥 탁 보고 이게 무슨 회로다 라는 정도. 예를 들어서 OPM프다. 그러면 생긴 게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연결되고 해서 거의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보고 얘는 무슨 회로? 아까 얘기했던 커런트 미러도 여러 미러, 뭐 윌슨 커런트 미러니 무슨 미러니 많아요. 그런 걸 보고 그냥 회로 자체를 그냥 이렇게 남의 회로를 보고 많이 외워버릇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또 남의 회로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점. 남의 회로를 보고 이게 그 IC 설계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로 설계할 때도 있죠. 예, 일반적인 회로 설계할 때도 첫 번째 전적으로 믿지 마라. 이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이 사람 회로도 틀릴 수가 있어요. 동작은 되지만 어떤 데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 예, 전적으로 믿지 마라. 두 번째,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뭔가 고민하게 나왔겠지. 회로가. 그러니까 믿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소프트웨어 똑같아.
남이 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첫 번째, 이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무조건 이게 틀리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무조건 얘를 무시하고, 얘는 완전히 돌팔이가 짰어.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분명히 여러분에 앞서서 누군가 고민을 하고 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다 똑같아요. 교과서 똑같아. 교과서에서 틀린 거 찾아오 그러면은 웬만한 교과서 있잖아요. 그것도 2판째 나온 이런 교과서도 틀린 게 막 10몇 개씩 나와요. 그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틀린 거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완전히 아이 자체가 틀린, 그냥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그 저자들이 쓰신 교과서 중에. 자, 그래서 BJT는 스위치하고 이제 앰프 동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어서 이제 사이리스트를 봅시다. 사이리스터인데 이제 스위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네. 자, 먼저 얘는 PNP죠? 얘는 NPN이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리스터를 급하게 구할 수가 없다. 그럼 PNP하고 NPN 가지고 이렇게 꾸며도 똑같아요. 이렇게 꾸며도. 자, 이거 한번 동작 살펴보면 여기가 0.7V 이상 되게, 여기보다 0.7V 이상 되게 어떤 전위를 걸어주면, 뭐 저항 하나 넣고 전위를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도통이 되면서 얘가 온이 되죠? 얘가 온이 되면서 여기에 베이스 커런트를 땡겨오죠. 그럼 얘가 온이 되죠. 온이 되면서 얘 베이스 커런트를 또 넣어주죠. 베이스 커런트를 넣어주면서 얘를 계속 온을 시키죠. 그럼 얘가 트리거가 돼서 한번 탁 턴온이 되면 얘는 영원히 턴온 되죠.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 전류를 끊거나, 끊어서 지금 서로 맞물려서, 이거 포지티브 피드백이지, 얘도? 네. 서로 맞물려서 주는 구조를 끊거나, 아니면 여기 전위가, 요쪽의 전위가 이쪽보다 높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두 개예요. 얘가 꺼지는 조건은. 그래서 SCR은 온은 되지만 오프가 안 되는 스위치다. 자, 그럼 이 SCR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얘를 렉티파이어라고 했으니까 렉티파이어를 해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거 구조를 보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P, N, P, N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여기에 에미터가, 봐봐요. 여기 에미터가 여기 베이스 연결돼 있죠? 여기 에미터가 같이 베이스 연결돼 있지? 이렇게 드러내놓으면 요거 구조를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이폴러가 아니라 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트리플 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 세 개가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럼 여기다가 피 하나 더 붙이면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거. 네. PN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자, 이 SCR은 예전에는 언제 무슨 거 했었냐면은 70년대 우리나라 그 1호선 전철, 전철에 드라이버로 썼어요. 그러면 온이 안 되니까 얘를 오프를 시켜주기 위해서 커뮤테이션 회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뮤테이션. 다시 말해 얘를 끄는 회로가 들어가.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LC 공진을 통해서 뭐 여기에
얘를 ON을 시키는 순간 LC 공진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이제 이렇게 LC 공진해가 이렇게 되면 얘를 여기다 탁 붙여주면 순간적으로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보다 높아지니까 꺼지겠죠. 예, 그 원리는 다 그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커뮤테이션 회로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얘는 스위칭 속도가 빨라봐야 10Hz, 뭐 20Hz 이 정도. 얘를 스위칭을 시킨다. 커뮤테이션 회로까지 하면은 뭐 한 아무리 빨라도 뭐 몇십 헤르츠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대신에 얘는 굉장히 튼튼해. 웬만큼 터져서 웬만큼 여기 전류 막 해도 안 죽어요, 잘. 이게 굉장히 튼튼해. 예. 근데 요새는 이거 쓰겠어요? 10Hz 스위칭 할 거 어디 쓸 거 있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IGBT가 나오면서 뭐 1000A, 2000A, 뭐 3000A 이런 것들도 사실은 IGBT가 다 담당해서 이제 가고 얘는 점차로 이제 사라지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처가 있어요. 아직까지 사용처는 뭐냐면 누전 차단기 같이 뭐 이런 차단기 종류.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가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이렇게 감지를 해서 여기 전류를 이렇게 감지해요. 그러면 나간 전류는 여기가 아무리 부하가 막 뭐 컴퓨터니 뭐니 다 연결이 돼도 100이 들어갔으면 100이 나와야 되죠. 그죠? 100이 들어갔으면 100이 나와야 돼. 근데 사람이 여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뭐 한 라인이고 뭐 뉴트럴,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한 라인, 뉴트럴 라인, 한 라인을 잡아서 100이 나갔는데 1이 1로 빠지면 여기가 99가 되겠지. 예. 그리고 그거를 감지를 해서 얘를 ON을 했는데 계속 하면 여기 전류가 차단이 되잖아요. 전류가 차단이 되기 전까지는 동작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떤 제어기가 만약에 화재로 불이 났어. 그래서 얘가 그냥 그 다시 차단 상태 해제가 됐어.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에머전시 상황이니까 이 스위치는 이 여기 컨트롤 부분이 다 불에 타건 뭐 하건 계속 ON을 유지를 해줘야 돼. 그냥 꺼질 때까지 이게. 그럼 참 좋죠? 이거 얘는 한번 탁 ON이 되면 얘가 사라져도 계속 ON을 유지하니까. 예, 그런 데 쓰는 용도로 참 좋아요. 그래서 SCR은 지금 언제 많이 쓰냐? 이런 어떤 에머전시의 그 스위치용으로 많이 써요. 지금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도 생산이 돼. 이거 제가. 그 다음에 트라이악. 트라이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저걸 한다면 SCR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나 같아요. 이렇게 SCR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기호 자체가 SCR은 여기가 우리가 그 이 받는 쪽을 우리 또 캐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주는 쪽으로 또 아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게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노드, 캐소드. 아까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오드도 이 받는 쪽이 캐소드고 플러스 쪽이 아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CA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트라이악은 이 아노드 캐소드가 없어요. 그냥 양방향으로 다 온이 될 수 있어. 근데 성질은 SCR하고 똑같아. 한 번 온이 되면 어떤 방향이건 온이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온이 되면 계속 흘러. 그러면 얘를 어떻게 켜느냐? 자, 이쪽 방향으로 킬 때 플러스를 줘도 되고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 킬 때 플러스를 줘도 되고 마이너스를 줘도 되고 아무렇게나 얘는 키는 방법이 굉장히 편해. 어디에 많이 쓰면 좋을까? 얘는 AC 컨트롤 할 때 AC 자체를 컨트롤할 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파가 AC죠. 이렇게 AC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AC를 트라이악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림이 트라이악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자 이쪽 방향이 이쪽 여기 플러스라고 그런다면 여기 마이너스일 땐 이렇게 흐르겠죠? AC니까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이게 여기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흘렀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뭐 어떤 부하가 있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흐를 때 얘를 안 켜고 있다가 여기쯤 켰어요. 온이. 여기쯤 온 해가지고 키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키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 그 순간 꺼져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전압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 방향 꺼진 거야. 여기서 꺼졌어요. 그 다음에 안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또 켰어. 여기서 또 꺼져. 그러면 이만큼 키면 더 많은 전력을 줄 수 있는 거고 요만큼 키면 아주 작은 전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AC 자체를 컨트롤할 때 좋아요. AC 자체를. 근데 최근 들어서 얘를 쓸까 안 쓸까? 자, 제어는 됐어. 여러분들 FFT, 그러니까 그 퓨리에 트랜스폼 배웠죠? 네. 퓨리에 트랜스폼. 자, 이게 기본판 60Hz지만 얘를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3고저파, 5고저파, 7고저파, 홀수고저파가 부욱 하고 튀어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랑 또 여기랑이 좀 달라. 약간 다르게 했어요. 그럼 이번엔 짝수고저파들이 막 튀어나오지? 걔가 다 뭐로 작용하겠어요? 일종의 노이즈로 작용해요. 노이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노이즈로. 홀수고저파, 짝수고저파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배웠으면 지금 알아둬요. 자, 마이너스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있는 놈을 위로 올려서 이동을 했을 때 똑같으면 짝수고접한이 0이에요. 근데 이게 올렸는데 안 맞아. 그러면 그때 짝수고접파가 튀어나와요. 그럼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악기들은 짝수고접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악기가 음이 위는 이렇게 되는데 밑에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악기가 되겠지. 이런 게 있을까? 악기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뭐 그런 뭐 클라리넷, 목관 악기 뭐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다 홀수고저파를 가지는 그런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악은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모스펫을 합시다. 자, 모스펫이 메탈 옥사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인데, 자, 필드 이펙트가 뭐냐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보면 여기가 뭐 NPN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먼저 PN 정션이 온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프가 될 때 얘가 먼저 정션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정션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온하는 시간과 오프하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느리죠. 정션이 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션 되고 얘 회복하고 얘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디스크리트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제 뭐 IC에서 이렇게 패럴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IC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P-sub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PN, P지만 여기에 전류를 여기 전압을 이렇게 여기 전압을 가면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여기 정션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근데 여기다가 옥사이드층을 깔고, 옥사이드라고 하는 건 절연체죠? 절연체에 다시 메탈을 깔고, 거기다가 전위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 전위를 만약에 플러스를 이렇게 줬으면,
P층이라고 하는 건 홀들이 있죠? 예. 그럼 플러스층이, 이 플러스가 홀들이 밑으로 밀려 내려와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이 인버전이라고 해서 이 P층의 홀들이 밀려져 내려간 나머지 영역이 N층으로 바뀌어요. 그걸 필드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P층에서 홀들을 쫓아내면 나머지 영역들이 N층으로 바뀌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그냥 퓨어한 N하고 퓨어한 P는 도체라고 했어요? 부도체라고 했어요? 도체인데 굉장히 좋은 도체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좋은 도체. 그러면 자, 여기에 원래는 P가 딱 맞고 있다가 P가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에 N 터널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얘는 동작이 정션하고 정션으로 움직이는 놈이니까 늦은데 얘는 길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꺼지는 것도 무지하게 빠르게 꺼지겠죠? 얘는 이 정션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이런 거 했잖아요. 정션 회복하는 타임. 근데 얘는 길이 생겼다가 그냥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가 메탈에 옥사이드를 깔고 필드 이펙트를 우리가 구현한 그거를 모스펫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제 J펫이라 그래서 원리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걔는 안 할게요. 걔는 뭐 시간상 뭐 이렇게 뭐 동작 원리는 비슷한데 그 설명을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자,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드 이펙트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동작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괜히 지웠네? 잠깐만요. 자, 여기에 전위를 전위를 살짝 가하면 얘가 여기가 조금만 N층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전위를 더 많이 가면 더 많이 전위가 바뀌겠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 통로의 두께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죠. 이 전압에 따라서. 그럼 얘는 가변 저항처럼 동작해요. 그대로 여기가 저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위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처음에 전위를 왕창 가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더 가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더 해도 이 면적은 변함이 없죠. 더 이상 처음에 이렇게 전압을 쭉 가변하다가 저항이 점점 작아지다가 제일 작아지는 그 저항보다 더 높은 전압을 줬다고 해도 얘는 더 안 변하겠지. 그래서 얘는 FET는 반드시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R, 나중에 이제 가르쳐 줄게요. DS가 뭔지. RDS 온이라고 하는 이게 얘 저항이 변한 것 중에 가장 작은 저항. 그래서 이게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예요. 가변 저항으로 동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얘는 전압으로 전압 제어 굳이 얘기한다면 가변 저항이에요. 전압으로 제어하는 가변 저항. 자, 아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복잡한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전류를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전류를 제어해야 되죠. 사실 전류 제어는 생각보다 저항 안 쓰고 전류 제어를 하면 전류 제어 못해요. 저항을 반드시 써야 돼. 네, 그 다음에 얘가 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전류를 집어넣으면 여기 0.7V가 드롭이 일어나니까 그만큼의 전력 소모가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전력 소모가 일어나요. 그게. 근데 이 FET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여기가 옥사이드 층이었죠? 옥사이드 층이었고 여기 메탈이었지? 그럼 여기 전압을 가에 따라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 흘릴 데가 없지. 옥사이드 층, 절연층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할 때만 여기 캐패시터를 충전하는 전류 정도만 들어가고 온을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전력 소모가 이론상 0이에요. 이론상으로. 물론 이제 뭐 아주 미세하게 뭐
나노도 아니고 몇 피코 정도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제외하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제로다. 그래서 얘는 절연, 절연이 아니라, 절전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어느 정도 빠르냐? 아주 별로 뭐 문제 없이 1MHz 그냥 구현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모스펫이지만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한 5메가, 한 10메가 이 정도도 가능해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아주 잘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동작을 하면 수기가도 가능해요. 자, 수기가 때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보통 레이더. 우리 이번에 그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했는데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소자 얘를 스위칭해서 보내야 되니까 옛날에 뭘 썼냐면 진공관 썼어요. 진공관은 몇 기가헤르츠 뭐 20기가 30기가 막 이렇게 가는데 큰 문제 없이 진공관 동작을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전투기 안에 진공관으로 진공관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외부가 이제 뭐 차고 뭐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충격 받았어. 전투기 뭐 착륙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충격 받아 진공관 깨졌어. 레이더 먹통 내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뭐 질화갈륨이라고 얘기하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얘기하기도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재로 수십 기가의 스위칭인 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가 가능한 거예요. 그거 소재 만들면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그거 수출을 하겠어? 전략 물자예요. 수십 기가를 스위칭할 수 있는 질화갈륨 FET는 전략 물자예요. 내가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모스펫은. 자, 그 다음에 모스펫의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요 정도까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모스펫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생소자 성분인데 시간이 조금 요거 하려면 좀 한 30분 정도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또 동영상 길어지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